자, 얘들아, 오늘은 이제 3차 함수 그래프, 4차 함수 그래프, 이제 그래프 다 정리하고, 기본 내용 분석은 다 해드릴 거예요. 기본 내용 분석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푼 다음에, 만약 문제까지가 다 풀리면, 추가적인,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를 한 번 다 풀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우리가 이제 3차 함수 그래프부터 가야 되는데, 일단 이런 의문이 좀 들 수 있어요. 왜 3차 함수부터는 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왜 미분이 필요할까? 이런 고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예전에도. 자,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우리가 2차 함수라고 본다면요, 여러분. 이렇게만 돼 있어도 그림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뭐냐면 일단은 중요한 x 절편 정도 다 보여요. 그죠? 여러분 x 절편은 반드시 인수분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3차든 4차든 마찬가지입니다. 다 인수분해의 과정을 겪어야만 절편들은 구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은 이런 점들을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이라고 합니다만은, 그죠? 이제는 우리가 이런 말도 쓸 수 있죠. 내려갔다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이 주변에서 얘가 최소값이죠,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지? 극소라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극소값도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여기가 정확하게 얼마니? 2죠, 2. 그러니까 2보다 작을 때까지는 2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계속 감소를 하다가 2보다 클 때는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차 함수는 100% 좌우 대칭성이니까요. 그러면 그 좌우 대칭성은 어디서 보여지냐면 사실은 얘가 식 쓰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잖아요.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맞지? 2차 함수가 왜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성을 갖고 있냐면 누구 때문이죠? 제곱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이 x에 만약에 2.1을 넣었을 때랑 1.9를 넣었을 때가 어떻게 되죠? 같은 결과물이 생깁니다. 제곱을 했기 때문에. 2를 기준으로 똑같은 간격만큼 전으로 가게 되면 제곱을 해서 항상 같은 양수값을 만들어내고 거기다가 뒤쪽에서 얼마만 더 추가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얘는 제곱이 써여져 있는 순간 그냥 2를 기준으로 100% 좌우 대칭성을 갖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3차 함수를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3차 함수를 인수분해하는 것까지 성공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렇게 나왔네? 아시겠죠? 인수분해 잘 했어요. 인수분해 하면 뭐가 나온다? 절편이 나와요. 여기 0, 여기 2, 여기 7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뭐. 그죠? 생겼는데 이 지점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지점을 알 수가 있을까? 좌우 대칭성 있으니까 여기 1이고 여기는 2분의 9가 되겠죠, 선생님. 그거 아니란 말이야. 그건 2차 함수에서나 적용됐던 거고 3차 함수에서부터는 이게 좌우 대칭성, 여기서 좌우 대칭성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극대 지점 혹은 극소 지점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언제까지 증가하고 언제부터 감소하고 언제부터 다시 증가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런 극대 극소를 찾는 방법이 이제는 미분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2차 함수까지는 미분이 필요 없다가 3차 함수부터는 필연적으로 미분이 필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러면 제가 3차 함수 그래프를 바로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분명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될 관계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2차 함수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2차 함수를 그릴 때는 미분이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근데 미분을 알고 있으니까 미분해도 되거든요. 아시겠어요? 한번 미분으로 얘를 한번 그려본다고 생각을 했자 얘들아. 얘가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전제하고 됐지? 그럼 봐봐.
얘들아, 내가 얘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한번 해봤어. 이렇게 했더니 2ax 플러스 b가 됐어. 됐죠? 이렇게 돼. 그럼 얘는 1차, 당연히 1차잖아. 2차를 미분했으니까. 그럼 그 1차 함수인데 지금 기울기가 2a인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들어갈 거야. 맞죠? 쭉 증가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x절편이거든요. 맞죠? 그 x절편 얼마죠, 여러분?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여러분. 오케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 아닙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뭐야? 이거의 대칭축이에요. 2차 함수의.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요. 거기가 여기서 생겨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제가 예전에 어딘가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모든 직선은 잘 들어봐. 모든 직선은 점대칭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점을 기준으로 180도를 회전하면 무조건 자기 자신으로 겹칩니다. 근데 대칭의 중심을 여기라고 봐도 되고 여기라고 봐도 되고 여기라고 봐도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180도를 회전해도 같은 직선이 나오고 여기를 기준으로 180도를 회전해도 같은 직선이 돼요. 그러니까 직선은 좀 특이한 게 언제나 점대칭이고 모든 점들이 다 대칭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직선에서 이 점을 우리가 대칭의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180도 회전하면 똑같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얘들아, 이게 도함수거든? 근데 도함수가 부호가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함수를 예측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도함수가 음수면 감소죠. 맞죠? 도함수가 양수면 접선의 기울기들이 계속 양수인 상태니까 증가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감소고 여기서는 증가예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대칭축인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뭐냐면 이거예요. 얘가 대칭, 점대칭을 갖고 있는데 여기가 대칭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점을 기준으로 여러분 만약에 똑같은 길이만큼 앞뒤로 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의 함수값과 이때의 함수값은 반드시 부호만 반대죠. 이 점을 기준으로 똑같은 길이만큼 앞뒤로 갔을 때의 함수값은 반드시 부호만 반대가 돼요. 그 말은 얘가 미분계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돼? 다시 여기서는 얘가 이제 이거의 미분계수가 요 함수에서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얘랑 얘가 서로 어떤 관계라고? 부호만 반대인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쫙 연결돼 있잖아. 이 점만 그런 게 아니잖아. 똑같이 여기에서 똑같은 길이만큼 앞뒤로만 가면 그 현상은 언제든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생긴다? 선대칭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케이? 잘 들어보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도함수가 점대칭이에요, 여러분. 맞죠? 도함수가 점대칭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대칭의 중심이 x축 위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지금 대칭의 중심이 x축 위에 놓여 있잖아. 이렇게. 알겠지? 이 두 가지 상황이 짬뽕되면 원함수는 무조건 선대칭성을 갖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원함수는 선대칭. 이런 내용을 싹 무시하시고 그냥 막바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들어가서 대충 된 수 대충 분석하면 진짜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에서는 접근이 안 되실 거야,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알고 가야 돼. 생각보다 근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선대칭이지? 왜 선대칭이지? 지금이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나중에 가면 그거에 대한 이유가 다 필요해, 여러분한테. 알겠지? 도함수가 점대칭. 이면서 동시에 대칭의 중심이 x축에 놓여 있으면 두 개가 짬뽕되면 원함수는 무조건 선대칭성을 갖는 건 확실하다. 입니다. 예.
여러분 또 한 가지 사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요번에는 한번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만약에 여기가 x축이고 그놈의 도함수를 그려봤는데 걔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겼어. 이게 f'x라고 쳐봐.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선대칭성을 이루고 있어. 여기 x는 a라고 하고요. 괜찮죠? 네. 자, 여러분 이게 f'x인데 내가 이걸 통해서 fx를 예측해 볼게요. 아시겠죠? fx를 예측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뭐부터 봐야 돼? 부호부터 보셔야 돼요. 그래야 증감이 파악되거든요. 괜찮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플러스니까 증가 하고 여기서 감소 하고 다시 여기서 증가 그 다음에 여기서 감소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증가 이렇게 돼요. 그죠? 지금 얘가 그림이 좀 와닿지 않게 그려졌네 약간. 어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씨. 죄송합니다. 네. 열받네.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 알겠지? 그럼 얘는 그림 너무 개떡인데 이거 어떡하지? 진짜 너무 열받네. 죄송해요. 아무튼 그러면 이게 너무 좀 이상하게 그려졌어. 보세요. 여기가 아까 대칭축이었죠, 여러분. 오케이? 여기 대칭축을 여기 한번 갈라볼게요, 이렇게 가르면 얘가 선대칭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를 기준으로 똑같은 길이만큼 가고 똑같은 길이만큼 앞뒤로 가서 여기 함수값들을 체크하면 같은 함수값을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그럼 그 말은 이건 도함수였으니까 원함수의 입장으로 예상해 본다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일치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됐죠? 그러니까 자, 결국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이 점을 기준으로 말이에요. 이 점을 기준으로 똑같이만 앞뒤로 가면 무조건 기울기가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여기 기울기랑 똑같은 게 기울기가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똑같은 길이만 있으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봐봐. 이런 점들이 쫙 모인다고 생각하면 결국 이렇게 되죠. 얘를 기준으로 얘를 180도 회전시키면 얘가 되고 얘를 기준으로 180도 회전시키면 얘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얘는 이 점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던 느낌이 이게 꼭 점대칭처럼 안 보여서 지금 그런 건데 알겠지? 실제로는 점대칭이란 얘기야. 됐어?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도함수가 선대칭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조건 필요 없어. 아까는 점대칭이면서 대칭의 중심 x축이 있어야 됐잖아. 조건이 하나 더 붙었는데 이번 그게 아니고 그냥 도함수가 선대칭이기만 하면 원함수는 무조건 점대칭이 돼요. 아시겠어요? 왜? 그 대칭 축을 기준으로 똑같은 길이만큼 갔을 때는 무조건 그 부호가 서로 그 값이 서로 똑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접선의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딜 가나 마찬가지죠. 여기라고 친다면 여기랑 똑같은 길이만큼 갔을 때 여기도 항상 길이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원함수는 반드시 점대칭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자, 3차 함수를 그릴 건데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되잖아요. 근데 그 2차 함수는 언제나 선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3차 함수는 다 점대칭성을 갖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3차 함수를 미분하면 그게 도함수인데 그 도함수가 2차 함수잖니? 근데 2차 함수는 아무리 이걸 움직이고 우치고 난리를 쳐도 대칭성만큼 포기를 못한다고. 선대칭성만큼은. 그러니까 도함수가 선대칭이 되는 상황이잖니?
그러니까 무조건 원함수, 3차 함수는 언제나 점대칭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깔고 들어가야 돼 이거를. 자, 3차 함수는 언제나 점대칭.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거기에 있는 지금 예제를 1번, 2번, 3번으로 정해놨죠. 그 각각이 어떤 그 그래프 개형들 하나하나를 대표하는 예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전체적으로 3개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크게 3가지의 유형이 있는 거고, 그 3가지 유형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자, 1번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이제. 알겠지? 그래서 일단 미분을 할게. 만약에 얘의 x절편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라고? 그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 말고 증감을 찾고 싶으면은 미분을 하시라고. 알겠니? 미분을 했어. 그러면 당연하게 이거 미분했으니까 2차식이 돼요.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돼요. 네. 근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인수분해가 돼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이 됩니다. 무슨 근을 갖냐면 이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여러분. 그죠? 3과 마이너스 1이라는 두 실근을 갖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봐봐, 이렇게 생겼거든. 마이너스 1, 여기가 3. 이렇게 됐지요? 네. 그러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일단 여러분 도함수를 그려놓고 나면 1차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는 부호를 먼저 따져야 돼. 그래야 증감이 보이니까. 됐지? 그러면 자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얘들아,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이 생길까요? 3에서 극값이 생길까요? 여기서 극값들이 생길까 안 생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겨 안 생겨? 극값 생겨요. 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면서 그 지점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올라가다가 내려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극대가 발생한다고요. 됐어요? 자, 그래서 쭉 내려와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에요. 이해되겠어?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 마이너스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가 극대가 발생했고 여기서 극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선대칭성 갖고 있으므로 그 대칭 축에서 얘는 점대칭성을 갖게 돼요. 오케이? 자, 사람들은 이것을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자, 변곡점이 수투에서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을 제외하고 말할 수 없듯이 3차 함수에서는 이 대칭의 중심을 말하지 않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선생님 맨날 3차 함수에 야 대칭의 중심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변곡점이라고 말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냥 변곡점이 얘기할게요, 그냥. 아시겠죠? 네, 그럼 이거 변곡점이에요.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180도로 회전하면 회전이 되는 건데 아시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요 지점에서 말이야, 요 지점을 지나는 접선을 긋게 되면 이런 접선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접선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스쳐 지나가는 게 있고 뚫고 지나가는 게 있는데 이건 지금 뚫고 가는 거 아시겠어요? 그럼 그때는 무슨 근을 발생시킨다? 그렇지, 삼중근을 발생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근이
이거랑 이거랑 연립을 했을 때 3중근으로 나와요. 일단 무슨 말인지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같이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됐어요? 네. 자,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두 번째 개형. 자, 얘를 그리기 위해서 또 미분을 합니다. f'x는 이렇게 되고요. 3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죠. 자, 2번은 뭘 대표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까 1번은 보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상태를 대표했던 것이고요. 이때는 얘가 중근을 갖는 패턴을 제가 대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3번은 뭔지 알겠지, 얘들아? 서로 다른 두 허근일 때. 알겠지? 그 케이스가 나올 거야, 3번에서는. 그러면 일단 얘부터 먼저 한번 가볼게. 얘는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이고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중근을 갖지 않니? 이렇게. 그러면 1에서 극값 안 생기는 거는 인정하시겠죠? 극값 안 생겨. 왜? 보가 안 바뀌었거든. 알겠지?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까? 증가했다가요. 여기서 기울기 0이었다가요. 다시 이렇게 쭉 가요, 여러분. 다소 좀 심심한 그래프가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어디가 대칭의 중심이라고? 여기에 대칭축. 요점. 요점이 대칭의 중심, 변곡점이 되고요. 이 변곡점 상에서 지금 접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또 뚫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또 3중근이 생겨요. 이 교점의 X좌표가. (3번) 케이스. 3번 케이스는 미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되었어요. 그냥 허근이 발생합니다. 허근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태.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일까나?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공중에 떠 있다. 근데 그렇다고 대칭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대칭축이 없는 건 아니고 대칭축은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로 있긴 있어. 그럼 얘들아 이거는 그냥 뭐니? 그냥 쭉 다 플러스지 얘들아 이렇게. 부가 계속 플러스인 상태니까 계속 증가야 증가. 감소는 없어. 알겠지? 대신에 이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은 건 맞아. 아시겠어? 그럼 한번 대충 그려보면 어떤 상황일까요? 쭉 커지고 아까랑 차이는 아까 여기서는요. 이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지 않습니까? 0? 근데 이번에는 0은 아니고 어떤 양수예요. 양수니까 어떤 접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다시 이렇게 커지는 이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해되겠어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가 변곡점이고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당연한 3중근입니다. 네. 자, 그러면 거기 아래에 있는 그쪽에다가 우리가 그 상황들을 한번 정리하는 느낌 갈게요, 여러분. 3차 함수 정리. 가볍게 한번 정리해 볼게. 자, fx가 만약에 ax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가 된다. a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해 보자.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미분해서 f'x를 찾게 되고 그러면 3ax 제곱 어쩌고 저쩌고가 됩니다. 맞죠? 근데 얘를 케이스를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요? 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도함수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
판별식이 0보다 큰 상황, 서로 다른 두 실근인 상황, 중근인 상황, 0인 상황,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황. 이렇게 세 가지로 케이스를 분류하실 수가 있겠고, 그때마다 그래프 개형이 미묘한 차이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이때는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맞죠? 이렇게 생겨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생기고, 이건 플러스 플러스고, 이건 그냥 쭉 플러스예요. 그래서 그림을 만약에 따라 그리면 얘가 이렇게 생기죠, 여러분.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될 거고, 이때는 올라갔다가 살짝 기울기 0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올라갔다가 기울기가 양수인 양수인데 대신 기울기가 최소는 맞아. 그래서 이렇게 가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요 점들을 다 대칭의 중심 곧 변곡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확한 변곡점의 정의는 뭐냐면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의 교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나 혹시? 말 기억이 안 나네. 방금 말했는데 기억이 안 나. 이거 위로 볼록, 이거 아래로 볼록이에요.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이거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교차점. 됐죠? 거기가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대칭의 중심이 변곡점인 게 아니고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의 교차점이 변곡점인데, 그게 3차 함수에서는 다 대칭의 중심으로 나와버려요. 아시겠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일단 생겼고, 자, 여러분 얘는요 극값이 몇 개 생겨요? 2개 생기는 거 아시겠죠? 극 대 극소. 그죠? 이 둘은 극값이 생기나 안 생기나? 안 생깁니다. 그죠? 극값이 없어요. 그럼 좀 특징적인 함수는 누가 특징적인 함수죠? 당연히 이 함수가 좀 특징적인 함수이긴 하겠죠, 여러분? 특징이 좀 많아요. 네. 자,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극값이 0개라는 말은 올라갔다가 롤러코스터를 안 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혹은 내려가다가 롤러코스터를 다시 안 타고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증가할 때는 쭉 증가하고 감소할 때는 쭉 감소를 할 거기 때문에 뭐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1대1 함수여서 1대1 대응이 돼서. 알겠어요? 보세요. 여기 그림이 다 1대1 함수잖아 지금. y값 하나, x값이 하나씩만 돼.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존재한다? 이거는 이 케이스 두 가지는 역함수가 존재하고 얘는 역함수가 존재 안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1대1 대응이 돼서 1대1 대응이 됐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만약에 3차 함수를 하나 주고, 만약에 3차 함수를 주고, 야, 그 3차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한단다 라고 하면 미분을 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왜?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알겠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자, 이번에는 이제 4차 함수입니다, 여러분. 물론 3차랑 4차 중에는 물론 4차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3차가 조금 더 빈도수가 많이 나오긴 하고요, 일단.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보시죠. 얘들아, 미분을 했지. 4차 함수를 그리려면 미분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16x가 되고요. 자, 이거 인수분해 하게 되면 4x로 묶게 돼서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잖아. 그래서 추가적인 인수분해까지 마무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쵸? 네. 당연한 얘기겠지만 4차를 미분했으니 3차가 되는 건 당연하죠. 3차가 되는 건 당연했고, 지금 이 상황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세 실근인 상태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이 도함수를 그려봤는데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절편이 마이너스 2, 0, 2예요.
그쵸? 아름답진 상태지 지금. 아름다운 상태잖아. 대칭성이 정확하게 확보가 돼 있어. 이렇게 생겼을 거란 얘기죠. 이해돼? 됐지? 여러분 F'X입니다. 뭐가 떠오르세요 이제?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는 언제나 점대칭성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 대칭의 중심이 하필이면 또 여기네? 다시 집중. 대칭의 중심이 하필이면 여기네? 대칭의 중심이 X축 위에 놓여있네? 아까 말했죠? 이쯤에서 말했잖아. 도함수가 점대칭이면서 그 대칭의 중심이 하필 X축에 놓여있게 되면 그 원함수는 반드시 선대칭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 그림 그려보시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선대칭성을 확보하면서 그림이 그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서? 여기서 선대칭성을. 이해되셨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솔직히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고 해서 이렇게 꼭 아름답게 찍히진 않거든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 만약에 그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래도 서로 다른 세실근이잖아요. 맞죠? F'X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3차 함수니까 대칭의 중심이 반드시 있을 거고 얘가 여기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X축이 위에 놓여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플러스인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쬐끔 내려오죠, 이렇게. 알겠지? 여기 조금 내려왔잖아, 지금.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이런 패턴이 생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대칭성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아까 그거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이건 특수한 상황인 거고 일반적인 상황은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여러분. 물론 문제를 내려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게 좀 재밌으니까 여기서 이제 낼 만한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림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더 일반적인 케이스는 일단 이거긴 이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얘 한번 가볼게. 미분했고 4x로 묶으면 되겠 4x 제곱으로 묶을게. 그러면 여기 x-3이에요, 여러분. 근의 형태가 어떻죠, 여러분? 중근에다가 실근, 추가적인 실근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근에다가 또 다른 실근 하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반드시 허근은 페어로 나오잖아. 두 개가 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독으로는 못 나와, 어차피. 그러니까 나머지 한 근은 실근일 수밖에 없어. 알겠지? 중근이 두 개가 일단 잡아먹고 있으면. 됐지? 0, 0, 3이어서 중근에다가 또 다른 실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들아, 얘는 이렇게 되잖아. 지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인데 이 도함수를 그려보면 여기서 지금 중근을 가졌으니까 접하고 여기서 그냥 통과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겠지. 얘의 그림을 그려본 거야. 얘의 그림 F'X를.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인 상태가 되고 여기선 그 값 안 갖겠다, 그지? 여기선 그 값을 안 갖고 여기선 그 값을 가질 거야. 여기 감소했죠, 여러분. 여기 감소하다가 여기서 길이가 0이 됐어요. 그러다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다시 내려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와. 요상한 모양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접선 그으면 또 무슨 근 생긴다고 얘들아? 그렇지, 삼중근 또 생기는 게 맞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그래프가 나오면 이거를 물어볼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림 자체가 일단 이렇게 생긴다. 중근의 실근이면 이런 모양. 그냥 외우고 계셔야 돼요. 알겠지? 이거 어땠더라? 이러면 안 돼. 그냥 머릿속에 탁탁탁 바로 튀어나와야 돼, 그냥. 알겠지? 그게 안 되면 문제를 못 풀어.
자, 3번과 4번은 뭐 그닥 이렇게 뭐 특징적인 게 없어요. 3번은 자, 미분 해볼게. 이렇게 되니까 얘들아 이거 4로 묶으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이어서 이렇게 되지 지금. 그래서 뭐가 돼?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다 맞지?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 네. 그러면 여러분 이 3차 함수는 x 절편이 1 하나밖에 없네. x 절편이 1 하나밖에 없어요. 1일 때만 0이 되거든. 나머지는 0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얘는 잘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생겼어. 나도 잘 몰라.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쳐. 여기가 1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3차 함수니까 무슨 점대칭성이 있긴 하겠지만은 뭐 그게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대충 이렇게 그렸다고 쳐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그래서 여기서는 감소하고 여기서 증가인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선대칭성은 없는 거 아시겠어요? 왜? 대칭의 중심이 x축 위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확실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선생님 이게 x축 위에 있지 않은 건 어떻게 알아요? 아, x축 위에 놓여 있으면 대칭의 중심이 x축 위에 놓여 있으면 여기서 또 삼중근이 생겼을 거 아니겠어. 근데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니야. 아무튼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가 기준으로 좌우 대칭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그 값이 생기기는 해요. 근데 이런 모양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사실 네 번째는 별 의미는 없는데 약간 구색 맞추기예요. 자, 이게 나올 리 없지. 이거는 사실 미분 안 해도 아는 거니까. 자, 얘는 미분 해보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이거. 4x 세제곱이 돼가지고 무슨 근? 그냥 삼중근인 상태가 돼.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근에 따라서 이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구색 맞추기로 들어오긴 했는데 이건 안 나올 거야. 어차피 내봤자 할 게 없어 이거는. 그지? 아무튼 이렇게 돼. 그러면 얘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겠죠. 얘가 이렇게 가운데가 지금 0이니까 여기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지금. x 세제곱 그래프니까 어차피. 네. 그럼 여기가 지금 대칭의 중심인데 그 대칭의 중심이 어디 위에 있어요? x축 위에 이렇게 놓이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가 될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감소하고 증가하는데 대칭의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대칭성까지 확보가 되죠.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이 또한 정리된 내용을 한번 하자고 여기 아래다가 알겠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잠깐 쉽게 4차 함수 정리 갈게요. 자, 만약에 fx라 함수가 ax 4제곱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큰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미분을 하게 되면 f'x가 될 건데 걔가 이제 뭐 4a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들아 이거의 근의 종류에 따라서 케이스가 몇 가지로 분류된다고? 4가지로 분류되는데 맨 마지막 상황은 사실상 거의 구색 맞추기여서 안 나올 건데 일단은 4가지는 가능하기는 해요. 맞죠? 네. 나눠볼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 실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근에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실근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죠? 이 머릿속 정리하세요. 세 번째는 뭐지 얘들아? 실근 하나에 허근 둘. 네 번째는 삼중근. 근의 종류에 따라 좀 분류해드렸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자 오히려 제 생각엔 이래요 여러분. 이건 거의 안 나올 거니까 얘를 X표 친다 하더라도 1번 중에서 좀 특별한 애가 한 명 있었잖아 아까. 알겠지?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4개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알겠지? 첫 번째 상황은 뭐였냐면 좀 특별한 상황이었던 게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인데 그게 이제 3차 함수가 또 아주 너무 예뻤던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대칭의 중심이 딱 정확하게 또 X축 위에 이렇게 예쁘게 놓여 있는 상태. 이 상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상황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느낌.
비슷한 듯 하지만 좀 달라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얘는 어땠지? 얘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정확하게 좌우 대칭성까지 확보가 되면서 갔지. 얘는 얘를 기준으로.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었잖아, 그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쬐끔 내려갔다가 그 다음 올라가는 이런 패턴. 물론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조금 내려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도 돼요. 그건 이제 그림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니까. 됐죠? 자, 여러분, 이 둘의 공통점이 뭐죠? 극값이, 자, 극값에, 좋아요, x 좌표가 몇 개예요, 여러분? 하나, 둘, 여기까지 세 개. 맞죠? 하나, 둘, 세 개가 됩니다. 극값의 x 좌표가 세 개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이거 어때요? 극값의 원소의 개수. 여러분, 극값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죠? 극값은 여러분 x값을 얘기해요, y값을 얘기하죠? x값이에요, y값이, 극값이라는 것 자체가 y값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 극값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극값의 y좌표를 집합으로 표현한다는 얘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는 y좌표가 다 서로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세 개입니다. 근데 여기랑 여기랑 여기는 대칭성 때문에 이 둘이 서로 같죠. 근데 집합은 서로 같은 걸 두 번 쓰게끔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로 치면 이건 두 개고 이건 세 개가 돼요. 아시겠어요? 네. 기억해 두세요. 네.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그런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요 두 번째 케이스. 중근의 실근을 갖는다. 그 말은 X축과 한 번은 접했고 한 번은 그냥 통과가 되는 거니까 아까랑은 좀 그림을 다르게 그리는 게 좋겠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게요, 여러분.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그냥 통과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렇게. 그죠? 물론 이렇게 돼도 돼. 뭐 반대로도 한번 그릴까? 요렇게도 괜찮죠, 요렇게도. 요것도 괜찮고요. 됐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그림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길이가 0 됐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생기는 거고요. 이 그림은 내려갔다가 여기서 길이가 0 됐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여기서 꺾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생겨요. 됐습니까? 네. 극값이 몇 개 생기죠, 여러분? 이건 여기 하나밖에 안 생겨요. 이건 극값이 아니에요. 이건 극값이 아니지만 이건 굉장히 포인트가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포인트 좋아요. 네.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건 극값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 나머지는 다 극값이 하나예요, 사실은. 얘만 특이해, 지금. 1번 상황만. 알겠지? 자,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야.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면 이번에는 그냥 한 번만 통과니까 그냥 대충 그리면 이런 느낌이 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이런 그림이 되죠. 대칭성은 없고요. 그죠? 그래서 요 지점이 곧 요 지점이라고 보면 되지. 극소를 만들어내는 이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죠? 네. 대칭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극값이 한 개죠. 삼중근이면 아까 요런 그래프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극값이 하나인 상태고요. 됐지?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풀이 들어갑시다.